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이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먼저 유리수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유리함수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유리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 중학교 수학까지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정의가 되겠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정의를 일단은 P분의 Q로 표현합니다. P분의 Q. 그리고 나서 단이에요, 단. PQ는 서로소라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선생님, PQ 정수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정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서로소라는 것은 정수범위예요. 서로소는 다른 수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연수나 정수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PQ가 정수 뭐 이런 말 안 써도 정의는 맞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유리식을 정의할 건데, 그때는 뭘 이용할 거냐면 바로 다항식을 이용할 거예요. 다항식. 다항식을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항식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 이상의 항. 하나 이상. 하나도 단항식도 다항식이에요.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항이 뭐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다항식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n차식으로 정의해요. 그 다음 여기 앞에 an은 개수입니다. a의 n-1, x의 n-1승. 이렇게 이제 지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a2 x의 제곱, a1 x 플러스 a0.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하고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서 다항식을 보통 얘는 대문자 p를 쓰고 x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다항식은 다른 식을 다항식이라 부르지 않아요. 뭐 x분의 1 이런 거 다항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x의 지수가 0 이상이어야 돼요. 0 이상. 음수 안 됩니다. 이런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다항식에서 대표적인 식, 1차식, 2차식, 3차식. 이게 바로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이 다항식을 이용해서 오늘 배울 유리함수, 특히 유리식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유리식을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리식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리식 하면 뭐냐면 말이죠. 유리수랑 정의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수를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두 다항식 A, B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수를 쓸 때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수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 즉 B분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이 B가 상수여도 되잖아요. 그죠? B가 만약에 상수야. B가 상수인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B분의 A는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처럼 유리식은 다항식을 포함해요. 오케이? 왜냐면 분모 B가 X가 없는, 그지? X의 지수는 0인 상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식 하면 우리는 보통 분수식을 의미하는데 분수식을 포함해요. 다항식을 포함한 분수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1, 4분의 다항식,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그냥 다항식. 얘가 모두 유리식이에요. 모두 유리식. 그죠? 그 중에서 4분의 하고 3x-1은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식은 다항식을 포함하는 식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다항식은 이미 배웠으니까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거 배웠으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배울 거예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즉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는 것은 분모를 잘 봐야 돼요. 분모가 x의 다항식이면 됩니다. x의, 그러니까 상수항이 아닌, 이걸 상수항이 아닙니다. 상수항이 아닌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 식은 다 유리식이에요.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아닌 거부터 한번 골라보죠. 다항식인 거. 분모에 수만 있는 경우. 그죠? 분모에 x가 없는 항은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 통분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유리식의 덧셈 뺄셈을 할 때도 분모는 통분해야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할 때 있잖아요. 유리식의 나눗셈. 우리 이제 나눗셈을 할 때는 딱 정해져 있죠. 나눗셈은 어떻게 하라? 자, 유리식의 나눗셈, 뭐 수의 나눗셈 똑같아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항상 똑같아요. 나눗셈은 역수를 이용합니다. 역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식을 계산하기 전에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자, 분수의 덧셈 뺄셈. 자, 공통 분모를 이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죠? 공통 분모. 분모가 같을 때만 더하고 빼을 수 있어요. 분수는. 그리고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그죠? 그리고 분모의 문자를 쓸 때는 항상 0이 아니다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눗셈일 때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똑같아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자, 이런 기본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제 1번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인데요. 분수의 덧셈,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근데 분수의 덧셈 뺄셈이 조금 귀찮아요. 오히려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쉬워요. 약분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덧셈 뺄셈은 뭐 공통분모,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식이 좀 길어지거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다항식일 때는 서로 곱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 같은 식을 곱해서 분모를 같은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다 계산한 다음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근데 나눗셈은 쉬워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앞의 수의 분모와 뒤의 수의 분자 약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의 식의 분자와 뒤의 식의 분모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근데 그냥 약분이 되나요? 사실은 그냥 약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분모에 x-1이 쓰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 하고 나서요. 자, 여기에 단이라고 하고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1이 아니고요. 뭐 x는 -1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x는 4가 아니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0일 수 있다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0이 아닌 수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도 이제 분수의 뺄셈이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해야 되겠고요. 통분할 때 우리는 두 식을 그냥 곱해도 돼요. 그죠? 되는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를 분모를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인수분해해서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분모를 공통 분모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의 분모 분자에다 x-1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x-1의 제곱, x-1 곱하기 x-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얘가 이제 기하분수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곱셈에서는 일단은 분모끼리 곱하기 분자끼리 곱하기 전에 약분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분모 분자에서 약분되는 것들을 찾아서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약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만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x-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란 무엇이냐면 y 이퀄하고요. 유리함수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유리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1차 함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일 때 1차 함수를 어떻게 정했냐면 y 이퀄 1차식. 똑같아요. y 이퀄 fx인데 이 fx가 x에 관한 유리식일 때 우리는 유리함수라 불러요. x에 관한 그리고 나서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이면 당연히 다항함수라고 부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y는 하고 나서 분수함수, 그죠? 2차 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모두 유리함수고요.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중에서 특히나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유리함수를 쓸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0이 되는 x의 값은 빼줘야 돼요. 0이 되는 경우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문자를 쓸 경우에 저희 보기 1번처럼 볼까요? 분모에 문자를 썼죠. x-1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정의역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x의 값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x가 1이 아닌 실수 전체. 분모에 2x 플러스 1이 왔다면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실수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다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정의역. 간단하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뺀 나머지 모든 실수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보면 x에 관한 다항식이 나왔잖아요. 2x-1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2x-4가 0이 아닌 1차 방정식을 풀면 정의역은 x단 x는 2가 아닌 해가 2가 되니까 그죠? 인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유리함수, 가장 간단한 유리함수예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반비례 그래프를 배웠어요. 한번 그걸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예요. y는 x분의 a 그래프인데 이 x분의 a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두 가지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한 점입니다. 한 점. 한 점. x에다 2를 대입하면 돼요. 1,a를 지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죠?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었습니다. 쌍곡선. 이런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던 걸 기억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x축, y축과 만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그거를 만나지 않고 한없이 다가가는 선이라는 의미로다가 세 번째 얘를 점근선이라 부를 거예요. 점근선. x축과 y축가 안 만났어요. 한번 기억을 잘 살리면 그죠? 안 만나지만 한없이 다가갑니다. 그거를 점근선이라 부르고 x축도 점근선이었고요. y축도 점근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던 걸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K가 양수이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K 값이 커지면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고요. K 값이 작아지면 원점에 가까이 간다라고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보는 것처럼 함수 y는 x분의 k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그래프를 그렸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한없이 가까이 가는 직선이 존재합니다. 자, 봐요. 이 그래프가 x축과 y축에 한없이 다가와요. 그래서 한없이 다가간다는 의미로다가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비례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의 방정식이 뭐죠? x축의 방정식 y는 0이잖아요. 그죠? 점근선 이 방정식은 그 다음에 y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잖아요.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x는 0, y는 0.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점근선을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 y는 x분의 k의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잖아요. 그 점근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맞아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분모가 이퀄 0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y 값이에요. 그때의 y 값. 여기 상수항 뒤에 플러스 0이잖아요. 그죠? 상수항 이 y의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설명해 줄게요.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 k가 0이 아닐 때 k가 0이면은 이거는 유리함수이긴 한데 y는 0은 x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가 0이 아닐 때 그래프인데요. 일단 먼저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두 번째는 K가 양수이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요. K가 음수이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리고 원점의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X축과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X축과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근데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바로 한 점입니다. 한 점. 반드시 한 점을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보통은 1, x에 계산하기 제일 쉬운 점을 찍어주면 돼요. x가 1일 때 y값은 k죠. 1, k를 그래프에 찍어주면 얘는 수학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1번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4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그래프를 여러분 그 좌표축을 그릴 때는 꼭 자를 대고 오케이? 노트에다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자,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이라서 사실은 정확하게 못 그려요. 근데 그리는 요령은 뭐냐면 지금 K가 양수죠. 그러니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이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요. 일단 먼저 비슷하게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점. 여기서는 x에다 2를 대입하면 y는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좌표를 하나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1,3이라고 해서 여기 한 점, 그래프에 한 점을 찍어주면 얘는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음수네요. 그죠? K값이 음수죠. 그래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쌍곡선을 그려주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쌍곡선. 그린 다음에 한 점을 찾으면 되겠죠. 제일 계산하기 쉬운 거로 찾아요. 뭐 계산하기 쉬운 게 보통 x에다 2를 대입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 위에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비슷하게만 찍어주면 됩니다. 좌표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분모가 cx 플러스 d, 분자가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좀 복잡하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모든 함수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오케이? 일반형이에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표준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점근선,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 핵심은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바로 표준형이 되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평행이동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자, 평행이동. 좌표축에서의 평행이동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함수 y는 x분의 k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할 거예요. 자, 우리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평행이동한 후의 식은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y 대신에 y-q 그리고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돼요.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표준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꼴일 때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y-q와 x-p가 0이 되는 식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퀄 0, 이퀄 0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표준형에서 우리는 점근선의 식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하고 나서 점근선은 x는 p, y는 q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점근선까지 한번 잘 적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일반형이에요. 이 일반형을 위에는 표준형입니다.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우리는 점근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면 돼요. 자, 평행이동 하게 되면 당연히 정의역과 치역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죠. 분모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x는 p가 아닌 실수고 치역은 q가 아닌 실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점근선의 두 직선도 좌표 축에서 x는 p, y는 q로 바뀌어요. 지금은 처음에 볼 때는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림이 복잡해 보일 뿐이지 우리는 이제 점근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점근선.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이 핵심 개념이에요. 그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그 점근선에 다가가도록 두 개의 쌍곡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분수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이에요.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표준형이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그리기 쉽습니다. 지금 원래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요. 정의역과 공역, 정의역은 p가 아니고 지역은 q가 아닌 실수가 되겠고 이때 점근선이 x는 p, y는 q고요. 이 점근선이 x는 p, y는 q를 우리는 얘는 핵심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핵심 구성 요소.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점근선의 식만 구하면 그 식에 그냥 가까이 가도록 두 개의 쌍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2분의 1 플러스 1. 이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의 그래프가 점근선이 x는 2가 있고요. y는 1이 됐네. 그죠?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점근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 자를 대고 y는 2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상 위에 분자가 양수잖아. 그러면 제 1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 3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그래프를 쌍곡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여기까지만 그렸다고 해서 정확한 그래프 아니에요. 뭐냐면 한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점을 계산을 해서 근데 계산하기 제일 편한 걸 하면 돼요.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분모가 1이 되니까 계산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3을 대입하면 y값이 2가 돼서 3,2 그래서 3,2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3일 때 2 그래서 이 점을 한 점을 꼭 찍어주세요. 이 점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그래프예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물론 이제 나중에 무리함수도 비슷하긴 한데 한 점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한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하세요인데요. 순서가 반대예요. 점근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1번. 자, 1번의 식을 쓰고요. 점근선의 식을 먼저 찾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특히 한 점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보죠. 일단 점근선의 식은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커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을 긋습니다. 점근선을 먼저 긋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이렇게 원점처럼 중요한 점은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미리 판단하세요. 오케이? 원점 안 지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곡선을 그릴 건데 원점을 지나지 않고 위로 지나도록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안 돼요. 비슷하게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한 점을 마이너스 1,3으로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 이렇게 요점 마이너스 1일 때 3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면 그리면 그리고 좌표를 찍어주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습니다. x-3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2. 먼저 점근선을 찾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을 찾으니까 x는 3, y는 2가 되니까 x는 3, 그 다음에 y는 2. 너무 자를 대고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 2라고 써주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음수기 때문에 분자가 음수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의 위치에다가 그래프를 쌍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나서 2,5 2일 때 5를 하나를 찍어줄게요. 자, 그러면 2일 때 5 이렇게 자, x가 2일 때 y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2,5 이런 정도만 그리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그래프가 된다. 자, 다음은 이제
표준형으로 주어지지 않는 일반형 꼴의 유리함수를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꼴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얘를 표준형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나누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나눠도 됩니다. 한번 직접 나누셈을 한번 해보세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2를 곱하면 x의 개수가 2가 되니까 2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냥 무조건 빼주는 거죠.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니까 1이 됐다.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2가 되겠고 몫이 2니까 그죠? 그리고 분자는 1이 되는 거예요. 분자 1, 상수항 2 이런 꼴로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점근선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고 찾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점을 찾을 수 있어요. 한 점은 자, 분수가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0, x에다 0을 대입하면 y 값은 3이 됩니다. 0,3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예제 2번을 볼까요? 예제 2번. 함수가 있습니다. 일반형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표준형 꼴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x-1분의 4 플러스 3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자, 여백에다가 이렇게 나눗셈을 직접 해보세요. 나눗셈 연습하면 돼요. 다항식의 나눗셈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맞추기 때문에 x에다 3을 곱하면 되겠죠. 3x-3이 되고 빼면 4가 됩니다. 자, 이런 나눗셈을 여러분 직접 써보세요. 그러면 얘는 상수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는 분자가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는 점근선을 찾을 수 있죠. 점근선 x는 1,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y는 3. 그리고 한 점을 찾는 것도 분모를 1로 만드는 식을 하면 x의 값을 대입하면 돼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분모가 1이 되죠. 그래서 2,7 이렇게 잡으면 정수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처럼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는 자꾸 이거 한 점을 안 하는데 한 점이 잡히지 않으면 정확한 그래프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교재에 한 점이 안 찍혀 있더라도 여러분은 꼭 잡아야 돼요. 이것까지 2,7까지 써줘야지만 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문제 6번을 볼게요. 자,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점근선 한 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자, 1번. 열심히 나눠봐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자.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눠요. 최고차항만 맞추면 되니까 쉬워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5가 되겠네요. 그죠? 됐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을 자, 이퀄하고 표준형으로 써줘 보세요. 그러면 분모는 변함이 없죠. x 플러스 2분의 분자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됐죠? 자, 그럼 이제 점근선과 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이 만약에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를 그릴 때 꼭 십자가 모양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기 편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점근선 그렸고 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그리는데 이렇게
원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의 값에 내용을 대입해 보세요. x의 값에 내용을 대입해 보면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그런 비슷하게 지나도록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자,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한 점. 선생님은 마이너스 1,2를 잡았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2를 했더니 자, 그래프를 좀 위쪽으로 그려야 되겠네. 다시 그려볼게요. 빗돌 빼돌하게 그려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마이너스 1,1 이렇게 마이너스 1,1 이렇게 점을 찍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그래프 완성이에요. 자, 판별하기를 볼까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다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은 c가 0이고 d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인데요. c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c에다 0을 대입해 봐서 한번 써봐요. 그럼 이게 어떤 함수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하고요. 분모에 d만 남죠. 그러면 d분의 ax 플러스 d분의 b가 돼서 얘는 유리함수이지만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다항함수라고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번도 보세요. 2번. 자, c가 0이 아니야. x의 분모의 x의 개수가 0이 아니야. 그럴 때 ad-bc가 0이면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건 좀 어렵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는데 일단 분모가 다항식 1차식이라는 거고 여기서 ad-bc가 0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2번을 이제 써주면 bc는 ad가 되겠고 문자는 현재 4개인데 그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c로 나누면 b는 c분의 ad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전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입해 볼게요. y는 하고요. 분모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c분의 ad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자를 통분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분모 분자에다가 c를 곱해요, 그냥. 왜냐하면 분수를 없애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 c를 같은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같죠, 그죠? 값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하냐면 c의 제곱 x 플러스 c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acx 플러스 ad가 됩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분모도 분자도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y는 하고요. 분모는 공통인 인수가 c예요. 그러면 cx 플러스 d가 되겠고요. 분자는 a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cx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분모와 분자에 같은 값을 가지는 식이 있잖아요. 약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cx 플러스 d가 분모였다는 얘기는 얘는 0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 값은 결국에 c분의 a만 남고 얘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함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2번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1번 C가 0이 아니다. 오케이? C가 0이 되면 일단은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조건을 이용하면 C가 0이 아닐 때 하더라도 AD-BC가 0이면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조건은 뭐냐면, 자, 3번 조건은 당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게 한 조건은 C는 0이 아니면서 동시에 AD-BC가 얘도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당함수가 아니라 당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